덕유산입니다. 이제 일부러 지금 이 바위, 저는 이름 압니다. 이 바위 이름 알아요. 한번 지어 보십시오. 요 이름이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이름은 대포바위입니다. 아마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부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국립공원 측에서나 대포바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지 일반 동네 사람들은 저렇게 안 부를 것 같단 말입니다. 어디 대포가 생겼어 이게.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다가 꽃자리에다가 대포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대포가 되었답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는 그 대상과 특정한 어떤 의미관계를 형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의미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대포라는 지금 의미가 이 돌에서 옵니까? 우리에게서 갑니까? 우리가 부여하는 것이죠. 돌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이름 지어주세요, 돈 꿔주세요 물어본 적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순간에 이게 뭐 같아요? 뭐예요?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경험의 문제입니다. 또 대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앞으로 네 이름이 대포야 그 말을 하시고 싶어서 이름을 붙인 건 아니시죠? 돌에다 말하고 싶은 건 아니시죠? 누구한테 말하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호하는 이유는 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런 의도를 갖지 앞으로 돌에게 너 이러이러한 의미를 갖는 거야 알고나 있어라 뭐 이러진 않을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인 대상은 전혀 미동도 않는데 지금 사람들이 오락가락하면서 이름 붙이고 거기에 뭐가 있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고 사실은 그냥 대포가 아니고 이게 따져보면 이 이야기는 사람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야기를 만들 때 뭘 동원했을까? 그 많은 이야기를 동원했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상상한 어떤 것의 일부를 이 돌에 사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서 새로운 기호적 의미가 만들어지죠. 이게 돌의 조합입니까? 우리의 조합입니까? 우리의 경험이죠. 기호화하고 나서 저것을 대포라고 이해한 뒤로도 여전히 우리가 발길질하고 돌 때리고 부딪힐 수 있죠. 기호한다고 해서 물리적 경험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물리적 경험 없이 기호적 경험이 생겨날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기호적 경험은 물리적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거기서부터 다른 것이 덮어 씌워지는 방식으로 새로운 기호적 경험이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궁금한 거는 왜 가만 놔두지? 왜 자꾸 합니까 그거를? 이름을 왜 붙이세요? 안 붙여도 아무 일이 없잖아요. 왜 붙일까 도대체? 이것이 제가 기호적 경험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물음이 되겠습니다. 왜 기호적으로 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왜 저것을 기호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일까? 제가 아직까지 가장 믿을만하게 제시할 수 있는 답은 만약에 여러분이 기호하지 않고 저 돌의 기호적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 일생이 물리적 경험 안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돌 만지고 때리고 거기다 이름 새기고 그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견 저기다 이름 붙이고 왜 불필요한 걸 합니까? 라고 그 물음이 어떻게 생각하면 쓸모없는 일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미를 산출하고 더 나은 의미, 더 큰 의미로 확장해가는 통로인 셈입니다. 거기에 지금 기호적 작용이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경험을 여기에 사상하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거기에서 만들어내고 이거야 그냥 돌이니까 이야기가 뭐 좀 간단하게 한데 이제 사람이 손 대는 돌에 오면 이야기가 이제 복잡해지죠. 묻고 싶은 것이 더 많아지고 뭐 이거 외에도 무한히 많은 물음들이 떠오를 겁니다. 이게 언제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언제 만들었을까라는 물음은 지금 뭘 함축하냐면요. 이게 아주 오래전에 만든 것 같아. 저건 아마
뭐 통일신라 시대 이전이거나 그 부분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는 이미 역사적인 지식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역사의 파편들을 거기다 사상을 하고 그 사상된 역사의 관점에서 이 돌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팔면 얼마짜리일까? 돈의 관점에서 이 돌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 어떤 사람, 어느 시대에 특정한 사람, 어떤 이유를 갖는 사람에 관한 스토리를 떠올리고 그것을 거기에 사상하겠죠. 누가 정답입니까? 라고 말하면 쉽게 단언하기 쉽지 않죠. 더더군다나 이건 화순 운주사 절 자체도 지금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가 정확한 문헌도 없고 모두가 기호적으로 지금 해석해야 할 상황인데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어떤 누구의 사상이 가장 믿을 만한가? 이건 물을 수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확실한 이해, 이건 좀 곤란하죠.